이게 지금도 한 응급의료가 한 30년 됐는데 지금도 제일 먼저가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우리 수련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질적 향상, 요걸 크게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큰 골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가 변하고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권역, 지역, 기관 한 400개 되거든요. 응급센터가 400개 조금 못 되는데 우리 1년에 나오는 환자가 1000만 명이거든요. 응급실 방문 환자가. 그러면 분당 한 2만 5천? 내 계산을 오면서 해보니까 한 2만 5천 명씩 오는데 그 환자가 그 중에 경증 환자도 있고 중증 환자도 있는데 이게 분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모든 환자가 다 대학이나 상급종합병원 가고자 할 거고 그럼 기관에는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환자를 또 전원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돼 버리니까 이게 중증병원의 기능도 못하고 경증병원은 경증병원대로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지금 뭐 기사에 보면 전원되다가 문제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면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다 기관마다 이해관계로 엮여버리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응급의료는 공공의료라서 이게 환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죠. 지금 생각은.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의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대략 CDC 질병 자료를 좀 보니까 코로나 감염 환자로 다른 응급 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일단 경증 환자를 국가에서 발표하듯이 응급실을 블로킹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재택 치료를 하든지 그런 순으로 빼내서 응급진료실로 못 오고 개인 의원에서 하겠다는 그건 뭐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이제 엔데믹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옷 입고 이러는 게 방호복 제가 입고 진료를 하는데요. 진료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그것뿐만 아니고 환자 한 명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입고 벗고 하고 이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걸려서 지금 그거를 좀 감염내과에서 이런 데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하면은 된다. 진료를 할 수 있게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강화를 해버리면은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응급실 환자의 발열 환자의 의심 환자까지 다 그렇게 하니까 이 환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서 일단은 우리가 호흡기나 이런 프로텍터는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조사되고 있어서 이 정도 해도 오미크론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 응급학과사가 다 없어져요. 서울 올라버리고 지금 우리 학회원이 한 4,500명 전문의에 전공의가 한 600~7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 아직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지금 향후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 배출이 되거든요, 1년에. 그러면 한 3, 4년 지나면은 이 친구들 갈 자리나 응급학과에 이게 문제가 지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은 지역기관에 의사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는 지금 의료인 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풀링이 되고 대학병원 수준이긴 한데 지역기관에는 지금 응급학과 의사들이 채용을 잘 안 해요. 거기는 지금 규정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퀄리티가 제 생각에는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 응급학과 의사를 지원을 하게끔 해줘야 되고 지금 문제가 뭐냐. 대학에는 환자가 몰리고 2차 기관에는 환자가 없는 데는 없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로 없는 건지 그런 거를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중앙급여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중앙급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이야기를 좀 나와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한 1년 정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결국은 그 친구들이 공공의료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리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료 시스템에 뭐 중앙, 권역, 지역, 기관, 요 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응급 외래 24시간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이 응급 처치만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진료를 하게 해주고 수가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조금 미국 애들은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응급 환자의 경증 환자, 쉽게 말해서 환자가 다쳐서 애가 열이 조금 난다든지 뭐 조금 찢어졌는데 대학에 가시잖아요. 대학에 가시면은 5시간, 6시간 잘못하면은 기다렸다가 환장하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런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주고 거기서 1차적 봐주고 문제가 되면 중점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져도 응급센터의 대부분의 대학의 문제는 그거거든요. 응급의료 전달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어저트 케어 클리닉이 있어서 그 외래죠. 개인 외래로. 하루 정도 보고 환자를 전원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걸러주면은 지역센터나 권역센터가 일하기가 아주 편해질 건데 지금은 다 오죠, 다. 뒤죽박죽 다 예. 섞여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사실. 네. 제가 봐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가면. 그러니까 야간 의원을 하는 데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 가면은 하지도 않고 또 불안하잖아요. 환자 진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그런 게 세팅이 되면은 초기에 수가도 쌀 거고 아마 대학병원보다는 가격을 조금 낮게 받을 거니까 지금 문제가 법적인 문제와 적정 진료가 부딪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아픈데 의사가 보기에 배를 만져봤는데 이게 수술할 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CT를 찍거든요. 안 찍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경험이 좀 있으면은 찍거든요. 찍어서 뭐가 안 나온 경우도 왜 CT를 찍어요? 아무것도 안 나온 걸 알면서도 찍어요. 그거는 적정 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병원 응급실험은 CT를 다 찍어요. 법적인 문제. 놓칠까봐. 그러니까 이게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다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사는 돈 많이 벌고 하는 친구다. 환자는 약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문제냐는 건 우리 의학회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의학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그럼 돈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법적인 문제가 돼서 잘못 봐도 안 되고 근데 CT를 안 찍고 보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왜 안 찍었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통을 잘해야 되려면은 근데 소통을 잘하려면은 이 응급의료 시스템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3분, 5분에 환자 하나 보고 빠져나오고 또 밀려오면은 우리 학회에서는 환자 한 명 보는데 20분 정도는 줘야 한 번 보고 검사 나오고 또 보고 또 설명하면 환자를 보통 퇴원할 때 한 번 보고 이러면 3번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리워드는 전혀 없고 병원에서는 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한번 우리 국민들이나 이래 환자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많이 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른가 보다.